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장애인 도우미견을 소개시켜 드릴 한국장애인 도우미견 협회의 이이삭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애인 도우미견이라는 이 훌륭한 아이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도우미견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도우미견들을 장애인 도우미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도우미견들은 장애인복지법 40조에 근거하여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40조에는 이렇게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기관에서 훈련이 되어진 장애인 도우미견들은 어디든 공공장소든 다양한 탈 것들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좀 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장애인 보조견을, 장애인 도우미견을 양성하고 있는 기관은 국내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정답은 2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한국장애인 도우미견 협회고요. 또 하나는 삼성화재에서 운영하는 안내견 학교입니다. 저희 한국장애인 도우미견 협회는 시각이나 청각, 지체, 그리고 정신장애인분들을 도와주는 치료도우미견들을 양성을 하고 있고요.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는 시각장애인 도우미견만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렇게 딱 2군데밖에 없는데요.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는 현재 한 29개 정도의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멀리 있지만 미국에는 한 80여 군데의 이런 도우미견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기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 비하면 사실 턱없이 부족한 숫자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이러한 도우미견들은 총 한 2년 정도의 훈련 기간을 거칩니다. 협회에서 우수한 모견이나 부견들을 활용해서 우수한 혈통의 자견들을 양성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자견들은 생후 한 50일경이 되게 되면 어미하고 분리를 해서 일반 가정에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년 정도 기간 동안 저희가 퍼피 워킹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회화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러한 교육 과정을 거치고 나서 테스트를 통과한 아이들은 저희 같은 한국장애인 도우미견 협회 같은 전문 훈련기관으로 옮겨져서 다시 또 1년 정도의 특수 훈련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테스트를 거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분양이 되는 거죠. 이러한 아이들은 일반 반려견들하고 다르게 이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신분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로 이 신분증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신분증은 이 장애인 도우미견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입니다. 이 신분증하고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입고 있는 이 가운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 출입이 가능하게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의 뒷면에는 이 개는 장애인을 돕는 도우미 개입니다. 공공장소의 출입이나 다양한 이동수단에 탑승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였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분증이나 이러한 가운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전문 훈련 기관에서만 발행을 하고 이 장애인 도우미견한테 입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운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가운은 활동 중인 아이들, 그러니까 훈련을 마치고 활동 중인 아이들이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준비 중인, 훈련 중인 아이들이 입고 있는 가운입니다. 이 장애인복지법 40조에는 단순히 활동하고 있는 안내견들, 시각장애인 도우미견들만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 교육과정 중인, 훈련 중인 훈련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장애인 도우미개 그리고 훈련 중입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하고 아까 보셨던 표시증하고 같이 동반하여야지만 어디든 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총 4종류의 도우미견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의 눈이 되어서 그분들의 길을 대신해서 안내해주는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을 대신해서 소리를 대신 듣고 알려주는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신 분들, 아니면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와상장애인 분들한테 손과 발의 역할을 대신해서 어떤 물건을 주워준다거나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마음이 아픈 분들을 전문적인 치료사와 함께 같이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치료도우미견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도우미견은 눈이 안 보이는 분들하고 같이 다양한 학교에도 가고 아니면 직장에도 가고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소라, 라이트 고, 고, 고 소라, 고. Find load 소라, find load. Good, good 소라, find load, good. Left go, go 소라, left. Good, go, go 소라. Good, good girl, good, good, good. 소라, go. Good, good. 소라, go. Good, 소라. 소라, turn. 소라, go. Forward, go. Go, go, go. Find in, 소라. Find in, find in. Find the step, find the step. 소라, find the step. Good, find the step. Good, good. 소라, go. 소라, go, go. Good. Go, 소라. Good. Go. Stay. Stay, 소라. Good. Stay. 소라, go. Go. 소라야. Find the cross. Find the cross. Good. Good. Find the cross. 소라, go. Find the curve, 소라. Find the curve. Find the curve. Good, good curve, 소라. Good, good, 소라. 소라, go. 자,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을 대신해서 다양한 소리를 듣고 알려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청각장애인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계시는 한 3가지 정도의 소리를 대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청각장애인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양한 직장에 출근을 늦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지각을 한다거나 이런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누가 밖에서 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배달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듣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아. 아이들이 운다거나 아기가 울었을 때 그걸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아 문제들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들은 이 한 대표적인 3가지 정도의 소리를 대신 듣고 소리가 나는 그런지로 장애인분하고 같이 이동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이 있는데요.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은 이분들의 손과 발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지체장애인 분들은 허리를 굽히시는 걸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입으로 양말을 물어서 양말을 벗겨주기도 하고요. 언덕길 같은 곳에서 힘을 주고 이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휠체어를 끌어주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불을 켜주고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하시죠. 여기 냉장고 물 가져와. 그렇지. 자, 고마워. 원리야. 내려와. 여기. 앉아. 그렇지. 기다려.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실제로 도우미견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도우미견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여기 작은 친구는 카누라고 하고요. 귀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 분들을 도와주는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도우미견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큰 강아지들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형식이 많기 때문에 큰 강아지보다는 관리하기 쉽고 집에서 키우기 쉬운 이러한 작은 이런 도우미견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기가 작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쉽고 그리고 집에서 생활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어떤 힘을 쓴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만 알려주면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작은 도우미견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털이 좀 덜 빠지는 견종을 활용함으로써 집에서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양성을 하고 있고요. 카누 같은 경우는 사실 소리가 많이 울리면 바로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대기하는 훈련, 앉아서 기다린다거나 하는 훈련들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바닥에 내려놓으면 다른 데로 가버리겠죠? 자, 옆에서 잘 기다려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을 길을 안내해주는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소라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소라는 자꾸 저한테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자꾸 저한테 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라고 자꾸 붙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자꾸 제 손을 코로 이렇게 밀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분은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걔가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일이 불러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걔가 끊임없이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인을 시켜줌으로써 시각장애인 분이 언제 어디서든 원할 때 바로 이 아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게끔 하도록 저희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소라 같은 경우는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을 도와주는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파란색 가운, 아까 카누는 노란색 가운을 입고 있었죠. 사실 색깔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가운 안에 장애인분들을 도와주는 장애인 도우미개라는 표식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소라 같은 경우는 단순히 파란색 가운만 입은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분하고 어떠한 이렇게 움직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네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이런 가운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하네스를 같이 착용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신다면 아, 저 아이들은 장애인 도우미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눈으로 많이 이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도우미견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존재도 잘 모르시지만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모르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2년 동안의 전문적인 훈련 기간을 거쳤지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애인 도우미견들을 만난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만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래도 정말 꼭 한번 만져보고 싶다라고 마음이 드신다면 옆에 있는 장애인분이나 아니면 이 개를 훈련시키고 있는 훈련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아마 그 누구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 만지시면 안 되고 정말 만지고 싶다면 한 번쯤 물어보시고 이렇게 만지셔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절대 이 아이들한테 어떠한 먹이를 준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들은 일을 하는 도중입니다. 주의가 흐트러지게 되면 이 아이들만 위험해질 뿐만이 아니라 같이 옆에 있는 시각장애인들 아니면 다른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이들은 훈련받는 도중에 사람이 먹는 음식들을 먹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맛있는 냄새가 난다거나 하면 주의가 흐트러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쁘지만 먹이를 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도우미견이 활동할 때 앞을 막거나 장난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을 안 하시겠지만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어린 친구들이 단순히 큰 개가 나타났다고 해서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앞을 가로막고 장난을 친다거나 뭐 주변에 있는 돌 같은 걸 던진다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일반 반려견들하고 다르게 누가 옆에서 칼을 찌른다고 하더라도 절대 사람을 물지 않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 장애인분들이 더 잘 적응하고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혹독한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장애인 도우미견이 잘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례는 청각장애인 분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인데요. 이분이 이제 귀가 안 들리면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었고 특히나 주차, 빌라에 살고 계신데 주차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중 주차를 하셨고 마찬가지로 아침에 연락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안 들리셨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지 못해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을 분양을 받으셨고 지금은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전화가 오면 받고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분이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던 내용입니다. 장애인 도우미견들은 사실 엄청나게 거창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일들, 그리고 저희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작은 일들이지만 이러한 작은 일들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이 이 사회에 저희가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해서 소개해준 한국장애인 도우미견 협회 이이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